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엘리멘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모션 컨트롤, 카메라 렌즈 그리고 스타트 엔드 프레임까지 했습니다. 엘리멘트 라이브러리는요. 캐릭터, 소품, 배경 등 2회 이상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체를 등록시켰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주체를 등록해서 꺼내 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준이 되는 스타트 프레임을 불러올 이미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습니다. 클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디오 생성해 보시면 여기 스타트 프레임 보이시죠? 여기에 넣을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 엘리멘트 라이브러리를 어디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최초 이미지를 불러올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거나 불러와 볼게요. 최초 이미지를 불러오면 여기 하단에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주체를 바인딩하여 생성 결과의 일관성을 높여보세요. 이게 뜬다는 얘기는 이제 주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생성한 걸 불러올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세로서 4개를 누르시면 이게 옵션이에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 주체 생성 보이시죠? 여기는 주체 생성을 여기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생성해 놓은 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주체 생성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 창작을 누르시면 여기 클릭 안에서 생성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를 누르시면 외부에서 생성을 했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생성을 했지만 PC에 저장해 놓은 거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아무거나 이것도 하나 불러와서 기준이 되는 이미지가 이렇게 좌측에 들어오면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다각도로 이미지 최대 3장까지를 추가로도 업로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알아서 AI가 만들어줍니다. AI 멀티샷이라고 불러요. 하루에 3개까지는 무료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 3개를 지나면 하나당 5크레딧이 소모가 됩니다. 밑에 태그 선택이라고 있죠? 골뱅이를 먼저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요. 이 이미지에 대한 이름이에요. 나중에 불러와서 쓸 때 써야 되는 이름이니까 이거는 캐릭터 연관성 있는 이름이면 아무래도 구분이 쉽겠죠? 앵커라고 줄게요. 골뱅이 치고 이 캐릭터에 대한 이름 써주시고요. 여기에 인물이든 소품이든 동물이든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대략적으로는 선택을 해줍니다. 인물을 선택을 하면요. 목소리도 이렇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목소리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음색을 눌러서 기존에 외부에서 썼던 TTS에서 불러온 음색을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스마트 설명이라고 있어요. 업로드한 이미지를 역으로 분석을 해서 이 프롬프트를 적어주는 건데 저희가 그냥 써도 되지만 AI가 이것도 분석을 해줍니다. 이걸 딱 누르면은 AI가 분석을 해서 AI 오토 디스크립션이라고 부르죠. 분석을 해준 거를 여기다 적어주고 그거를 생성을 누르시면 돼요. 안 쓰고 싶으신 분은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생성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생성된 것들이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서 이렇게 체크만 해주면 여기 동그라미 안에 주체 생성한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제부터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엘리멘트 라이브러리로 등록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디오 생성해서 최초의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주체 생성을 할 수 있는 칸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초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바로 첫 번째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최초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할 때는 생성할 수 있는, 업로드 시킬 수 있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옴니를 누르셔야 돼요. 여기 옴니를 누르시면 좌측에 주체 생성이 하나 있고요. 이걸 누르시면 아까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고 태그로 이름을 넣고요. 이게 어떤 주체인지에 대한 걸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가 설명도 쓴 다음에 생성을 누르시면 아까와 같은 결과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생성해 놓은 게 전부 어떤 거 있는지를 여기서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기존에 등록해 놨던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여기 공식 주체를 열어보면 이 클릭 AI에서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두 번째는요, 보시면 모션 컨트롤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춤추는 영상 따라하는 챌린지, 그거를 여기 모션 컨트롤에서 했었습니다. 원본 영상을 업로드 하고요. 그 원본 영상을 따라할 수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프롬프트는 써도 잘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골격 추적이 가능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움직임이라든가 표정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인식을 합니다. 박자도 리듬도 원본 영상을 그대로 따라서 해줘요. 그리고 카메라 제어 기능이 들어가서 피사체 주변 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카메라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줘서 비슷한 환경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춤추는 것을 따라하는 게 모션 컨트롤에는 기본이겠지만 이 외에도 영화나 드라마 속의 표정이라든가 손동작 이런 거를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 영화 속에 있는 명대사를 따라하는 표정을 내 작품에 넣고 싶다. 그러면 그걸 따갖고 와서 그대로 인물만 바꿔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는 저작권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오늘 그 목소리를 바꾸는 거는 잠시 후 시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컨트롤로 바꾸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인식을 못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제가 이거를 그냥 안 되는구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차선책으로 비디오 5.1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링 3.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비디오 편집 기능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편집 기능에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모션 컨트롤은 최장 30초까지가 가능해요. 비디오 5.1에서 편집할 수 있는 건 3에서 10초까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30초짜리를 전부 다 똑같이 바꾸고 싶으시다. 그러면 10초로 이렇게 나눠서, 세 번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 부분만 해야지라고 하면 10초 미만으로 잘라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비디오 생성이 최대 15초까지 가능하잖아요. 15초를 맥스로 해서 생성을 하면은 만에 하나 모를 편집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애시당초에 10초 미만의 영상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양한 카메라 렌즈와 샷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은 클링 3.0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렌즈와 샷을 기본으로 저는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영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카메라 컨트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양한 카메라 렌즈와 샷 그리고 특수 카메라를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는 카메라 렌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그런 카메라 컨트롤인 붐이라는 기능이 있었고요. 줌이. 그리고 위나 아래로 고개를 움직여서 시선만 이동하는 기술인 틸트라는 카메라 렌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피사체에게 쓱 다가갔다가 뒤로 쓱 빠지는 달리라는 렌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차나 차를 타고 창밖에 보이는 것처럼 쭉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었죠. 트럭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 외에도 멀리에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쭉 당겨서 배경은 흐리게 하고 피사체만을 잘 보이게 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동물도 될 수 있고요. 사물도 될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쭉 피사체만 당겨오고 배경은 그대로 둬서 뿌옇게 붓게처럼 처리가 되는 거를 저희는 이거를 텔레포토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PCI, 어안 렌즈라고도 부르죠. 물고기 눈처럼 볼록하게 왜곡되는 재미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PCI도 있었어요. 이거는 공포스럽거나 독특한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아니면 평범한 영상도 조금 왜곡시켜서 독특하게 보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어안 렌즈, PC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처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버드아이 뷰도 있었죠. 드론샷이라고도 불렀어요. 이거는 저희가 귀성길이라든가 귀경길, 뉴스 장면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화면을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공포 영화나 불안한 장면에 쓰이는 더치 앵글 잘만 활용을 하면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앵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내 눈인 것처럼 직접 경험한 것처럼 보게 하는 체험형 앵글인 POV, 1인칭 시점이죠. 그런 앵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깨 너머로 상대방을 보는 대화형 앵글인 오버 더 숄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손을 들고 찍은 것 같은 그런 리얼한 효과를 내는 핸드헬스도 있었죠. 초점이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사물, 그러니까 초점이 A에서 B로 이동시키는 고급 기법 중에 하나인 락 포커스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메라 기법이었어요. 그리고 액션캠을 달고 찍은 것 같은 역적인 시점인 FPV 이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 날아가는 총알 앞에 카메라 렌즈가 달려있고 그 총알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생동감이 잘 세팅이 됐다면 이렇듯이 카메라로 인해서 다음은 뭐 조명이라든가 주변 영상미겠죠. 그래서 이 조명과 영상미가 더해지고 여기에 카메라까지 얹어졌을 때 풍성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카메라 렌즈와 샷이었어요. 다음은 여기 스타트 엔드 프레임이었습니다. 시작과 끝의 이미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에 변화하는 중간 과정만 프롬프트로 잘 작성해주면 멋진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일관성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거는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중간 과정에 프롬프트를 쓸 때는 단순하게 그냥 뭐 바뀌었다, 체인지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 변화하는 과정, 동작과 그거로 인해서 변하는 주변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면 보다 리얼하게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팁 하나를 드릴게요. 저희는 클릭만 사용하지 않아요. AI 도구 많은 것들 중에서. 저도 뭐 클릭도 사용하고 미드저니도 쓰고 나노바나나도 쓰고 그런 것처럼 다양한 AI 툴을 쓰는데 일관성은 나노바나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사용했었던 이 스타트 엔드 프레임의 이미지를 전부 다 나노바나나 프로로 만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꽃봉오리 이미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이 꽃봉오리를 치는 프롬프트만 써요. 그러면 나노바나나가 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시 나노바나나에 첨부를 하고 이 이미지로 꽃이 만개한 꽃을 만들어줘 라고 만들어주면요. 그대로 같은 구도, 같은 색감, 같은 분위기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이 두 번째 이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를 첨부를 시키고 이 이미지가 만개한 꽃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분위기랑 색감이 거의 유사하게 일치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저는 그 웃는 얼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웃는 얼굴, 이 웃는 얼굴을 넣고 이 얼굴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만들어줬던 게 여기 이 엔드 프레임에 넣었던 이 이미지예요. 당연히 스타트와 엔드가 같은 일관성 있는 인물과 같은 구도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연출이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저녁 노을진 시간에서 밤으로 가는 것도 똑같았어요. 스타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 이미지를 첨부한 다음에 이 이미지가 밤이 된 저녁 시간대의 이미지로 바꿔줘 라고 하면 똑같은 구조에 이 시간차만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타트와 엔드를 넣고 중간에 프롬프트만 잘 써준다면은 이 시간이 흐름을 표현하는 그런 클립을 만들어야 할 때는 아마 더없이 좋은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첨부해서 그 이어지는 이미지를 하나 만든다면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스타트 엔드까지 4개의 목차였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한 아이의 일생을 담은 프레임 추출을 시작으로요, 아바타 립싱크와 디지털 캐릭터 2.0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라도 그 안에 소리가 없으면 그냥 아마 이쁜 CCTV 화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차 시에는 이쁜 영상에 생명력을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차, 두 번째 목차, 세 번째 목차 봤으니까 첫 번째 프레임 추출 먼저 하겠습니다. 생성된 영상의 특정 프레임을 추출을 하고요. 그 프레임을 스타트로 넣어서 이어서 만드는 기법이에요. 영상을 만들면 지금은 5초, 10초를 넘어서 15초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들다 보면 좀 길게 만들고 싶은 영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프레임 추출을 쓰면은, 저는 익스텐드 기능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어 달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들었던 영상의 마지막 엔드 쪽에 프레임 하나를 추출해서 그거를 두 번째 새로운 영상의 스타트에 넣어서 또 다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길이 연장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도 유지가 되겠죠. A를 만들어서 A의 끝을 두 번째 B의 시작에 넣는 거니까 당연히 연속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씬 1과 씬 2, 씬 3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어가는 이 이야기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한 루프 기능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스타트와 엔드를 만들고 엔드에 있는 이미지를 스타트로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최초 만들었던 스타트 이미지를 엔드로 넣으면 이게 바로 무한 루프. 저희 뮤직비디오 만들 때 많이 활용하는 그런 루프 영상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장면과 장면 사이를 예술적으로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클립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클립의 마지막 장면을 프레임 추출로 뽑아내서 이거를 스타트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프롬프트를 써서 두 번째 클립을 생성해내면 되고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시가 있어요. 이 예시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클릭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88 크레딧이 남아있는데 이게 오늘 에러가 나고 있어요. 클릭 자체에 오류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오류가 생긴 거라 오류를 못 잡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오늘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만 생성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교재에서 봤었던 첫 번째 여기 있는 드라마 씬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롬프트가 어두운 골목에 있는 주인공이 달리고 있는 거고요. 비 내리는 밤이고요. 느와르예요. 비도 내리는 그런 장면은 저는 이거를 만들 겁니다. 처음 만들 때는요. 비디오 생성해서 아무것도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최초의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보셨던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써서 이렇게 넣을게요. 교재에서 있었던 어두운 골목에서 주인공은 달리고요. 와이드 앵글의 트래킹 샷이었어요. 비 내리는 밤, 누아로, 그리고 얼굴에 비도 내리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봤었던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써서 아무것도 참조를 하지 않은 상태, 최초의 생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엘리멘트 라이브러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생성을 누른 게 지금 이 클립이 생성된 거예요. 어두운 골목에서 주인공이 뛰어나와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여기에서 프레임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만들어진 영상 아래 하단에 여기 프레임 추출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5초짜리로 생성한 이 5초 안에 있는 이 이미지가 클립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여기를 시작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 하는 부분을 추출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300픽셀 이하일 때는 첨부를 해도 인식을 못하니까 최대한 좀 잘 나왔다 생각하는, 흐릿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하셔야 돼요. 캡처 프레임을 누르면은요. 여기서 추출한 프레임이 자동으로 파트 프레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엔드 프레임으로는요, 자동으로 가진 않고요. 저희가 수동으로만 보낼 수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걸 누르면 얘는 자동으로 스타트에서 엔드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엔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엔드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 여기서는 엔드 쪽 프롬프트를 그냥 써서 만들 건데 상황을 예를 들어 이게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어지는 작품이 있으니까 이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이 다음을 어떤 샷을 만들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여기 뛰어가다가 어딘가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볼게요. 붙여 넣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엘리멘트 라이브러리를 할 수 있는 요 메뉴바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주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프레임 추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추출한 프레임이 저장이 따로 되지가 않아요. 이거를 저장을 하려면 저희가 뭐 캡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어떤 게 가장 이 이미지를 이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장을 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한 끝에 캡컷을 생각을 했어요. 캡컷 안에 스틸 내보내기 기능으로 해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저는 내보내서 업로드해서 불러와서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체 생성을 완성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레임 추출을 한 이미지는요, 저장이 따로 되지는 않고 저희가 추출해서 불러와서 쓸 수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주체 생성을 해서 일관성을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이 이미지를 따로 저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 저장시키는 방법을 캡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 안에 있는 스틸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을 시킨 걸 불러와서 주체 생성을 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눌러서 저장을 시켰어요. 이 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 이미지는 이거랑 똑같은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는 캡컷에서 제가 내보내기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PC에 저장을 해놓은 걸 여기로 불러온 거고요. 당연히 이것도 여기 추가로 다양한 샷은 선택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하루에 3개니까 3번 이후로는 5크레딧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태그, 골뱅이 넣어서 뭐 도망남이라든가 아니면 작품 속의 주인공, 작품 속에 이 캐릭터의 이름을 넣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체 생성해서 인물 선택해 주고요. AI 오토 디스크립션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생성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주체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미리 등록을 해놨으니까 불러올게요. 저장시켜 놓을 때 저는 이름을 도망남이라고 했어요. 도망남으로 등록을 시켜놓은 주체를 불러왔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프롬프트를 썼어요. 이 캐릭터가 도망가다가 잠깐 숨고르기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저는 720으로 이거는 다 만들어졌고요. 5초로 만들었고요. 생성을 하나로 한다라고 세팅을 한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영상이 지금 이거예요. 최초 만들었던 건 이거고요. 여기서 프레임을 추출을 해서 만든 게 이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이미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원본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 뛰어나와서 골목에서 나온 다음에 여기 벽에 잠깐 부딪혔다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잠깐 숨고르기 하는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2개의 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로 붙여야지 완성된 하나에 이어지는 영상이 되잖아요. 그 붙이는 작업은 캡컷에서 했어요. 이거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작업할 때 붙이는 거 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아까 전에 5초짜리 클립 2개를 만들어서 붙였으니까 당연히 10초가 됐을 겁니다. 그냥 키컷에서 이어 붙여서 내려 받기만 한 거예요. 다른 작업은 전혀 안 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이어 붙인 거.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러운 하나의 클립이 됐어요. 중간을 근데 찾으라면 찾을 수 있어요.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쯤. 예. 왜 그러냐면 이 프레임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한번 0. 몇몇 초, 0.005초, 0.003초 이 정도는 분명히 겹쳐 물려 들어갔을 거거든요. 이거를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잘라내고 이어서 연결을 하시면 아마 조금보다 자연스러운 하나의 클립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붙여 넣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스토리 연속성이라고 돼 있죠?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따뜻한 카페에서 인물이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나와서 거리를 걷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을 했습니다. 최초 이미지 등록은 없어서 가지고요. 할 게 없어서 그냥 저는 일관성 참조 안 하고 그냥 아까 보셨죠? 여기 보셨던 여기 프롬프트만 그냥 써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720으로 여기 보시는 720으로 5초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지금 우측에 있는 이건데 이거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페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거리로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을 이제 추출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들 중에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저는 캡처 프레임으로 할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스타트로 들어가고요. 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변이 얼굴도 다 안 나오고 그래서 특히나 이거는 일관성을 위해서 이 주체 등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지금 저장한 영상을 캡컷으로 가지고 가서 스틸 내보내기로 이 마지막 엔드 쪽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저장시켰습니다. PC로.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주체 등록 있죠? 여기서 불러와가지고요. 여기서 이 이미지죠? 이게 추출한 이미지였어요. 이 이미지를 똑같이 여기다 업로드 시킨 다음에 AI 멀티샷으로 여기 3개의 당연히 이미지를 추가로 만들고 여기 태그도 썼겠죠? 뭐라고 이름을 쓴 다음에 오토 디스크립션으로 여기 영상 설명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뭔지, 이 주제가 뭔지에 대한 것도 선택해 준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눌러서 만들었던 게 여기 보시면 여기 프레임 추출하는 여자라고 수업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 여기 동그라미 안에 당연히 일관성 유지할 수 있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 이 다음 장면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샷이라 자연스럽게 걷는 거를 썼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간다라고 워킹한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그냥 트래킹 샷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걷는다라는 프롬프트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보시면 아까 마지막 장면과 이어져서 연결되는 장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도 2개의 클립을 제가 붙여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영상 붙여서 만들어 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편집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어서 붙이기만 했어요. 2개의 클립 이어서 붙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여기 이어지는 프레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어요. 영상의 성격상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더 연장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마지막 프레임을 또 추출을 해서 스타트로 놓고 이어지는 장면을
프롬프트로 쓰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간다던가 아니면 여기 멀리 서져 있는 자동차에 가서 문을 연다던가 이런 식의 프레임을 추출한 후에 프롬프트를 써주면 또 이어지는 하나의 영상이 되겠죠. 저는 지금 이거 최초 영상을 5초로 만들어서 이어진 게 10초였지만 애시당초에 뭐 15초, 10초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두 개로 연결한 클립이 20초도 될 수 있고 30초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연장을 하면 40초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장을 해서 길게 원테이크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무한 루프 이번에 해볼게요. 이거 뮤직비디오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아마 많이들 이것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피겨스케이터 선수가 링크 위에서 이 스케이터 날을 잡고 스핀하는 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복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지를 제가 이거는 먼저 만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타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이미지 보이시죠? 지금 이게 최초에 만들었던 이미지였어요. 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첨부한 다음에 여기다가 저 이미지 있죠? 저 이미지를 기존 이미지에서 첨부를 했어요. 최초 이미지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이 이미지를 여기에서 첨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프롬프트를 썼어요. 풀바디이고 이 사람을 금속으로 바꾸는 그런 프롬프트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이미지 생성을 일단 먼저 했고요. 이렇게. 이 이미지가 루프를 하려니까 한 번에 한 바퀴를 다 돌고 제자리로 오고 또 두 번째도 한 바퀴를 다 돌고 제자리로 오면 루프의 기능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최초의 영상을 저는 180도 하프만 돌게 만들었어요. 여기 비디오 생성에 와서요. 이거는 스타트 이미지를 제가 넣었습니다. 여기 있죠? 스타트 이미지를 넣고요. 회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혹시나 일관성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주체 등록까지도 제가 시켰습니다. 이게 아까와 같은 방법이에요. 여기 주체 생성 눌러서 추가 샷들 만들어내고 골뱅이로 태그 붙여서 그리고 만들어내서 생성을 한 겁니다. 이걸 부른 다음에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얘가 회전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이렇게 썼어요. 여기 프롬프트는요, 이 지금 피겨를 하고 있는 금속의 이 이미지가 180도만 스핀하게 해줘라고 했고요. 이 자연스럽게 좀 슬로우로 느리게 해달라고 했고요. 반짝이는 금속이 갈고 날려서 조금 이미지가 아름답게, 영상이 아름답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스타트 이미지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참조 이미지, 이렇게 참조까지, 주체 참조까지 해서 만들어낸 지금 영상이 이겁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먼저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프롬프트에 썼던 것처럼 180도까지만 정확하게 지금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 추출을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시작한 이 피사체가 우측 끝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측 끝에 있는 캡처를 눌러서 스타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주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어서 엔드 그리고 또 무엇보다 루프를 할 거기 때문에 시작할 때 썼었던 똑같은 거를 넣어야지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야지 루프가 아마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넣었던 시작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저희가 프레임 추출한 거고요. 이게 시작할 때 썼던 이미지니까 얘가 들어가야지 당연히 루프가 되겠죠. 그래야지 A에서 B로 갈 때 이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엔드 프레임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프롬프트는요. 이 180도만 얘도 회전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죠 라고 쓰면서 회전 속도를 최대한 슬로우로 맞춰달라고 그런 내용의 프롬프트를 제가 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은 우측에서 시작을 하고 엔드가 좌측으로 끝나니까 좌측에서 끝나는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만들어진 영상이 지금 위에 보이는 이 영상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이거는 한 5번 정도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회전할 때마다 속도가 전혀 일치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게 워낙에 슬로우로 이미지가 영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5번 정도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만들어졌던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했는데 얘는 너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오히려 역으로 뒤로 조금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이럴 때는 좀 잘 선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2개도 똑같이 캡컷에 넣고 제가 편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클립 2개의 속도가 같지가 않아요. 비슷은 하지만 그래가지고 시간을 속도를 조금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겹쳐지는 부분은 조금 제가 수정을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시킨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이 음악은 어차피 저희가 뮤직비디오면 저희가 맞는 노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좀 음악은 굳이 신경을 안 쓰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뮤직비디오니까 음악이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셨던 것처럼 중간에 살짝 이게 이 프레임이 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만 정확히 잘라서 맞추시면은 하나의 완성된 루프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 최대한 가공을 안 하고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편집 작업을 최소한으로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루프 영상도 여기 프레임 추출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예제 중에 요거 제품 홍보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미지만 그 파일 속에 넣어뒀거든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파일 안에 그 화장품병을 들고 있는 이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있죠? 이 고급스러운 이 여성분이 화장품, 향수병을 들고 있는 이 이미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로 원래 제품 홍보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건 이미지만 넣어놨으니까 이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예시 지금 4개 다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생 여정 있죠.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거 만드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중학교도 가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 연습생으로 연습을 하고 드디어 첫 번째 무대도 서고 그런 다음에 결혼도 하고 쭉 자라서 가족들과 사진 찍는 마지막 엔딩까지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거 만들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노 바나나 풀을 통해서 이미지는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첫 번째 만들었던 클립이에요. 여기 보면 스타트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나노 바나나에서 이 애기, 앉아있는 애기 이미지 만들어줘 라고 간단한 프롬프트를 써서 이 아이의 첫 번째 이미지를 얻은 거예요. 만들어냈고 이제 시작은 이거를 여기다가 스타트 이미지를 넣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12개의 이미지, 이게 다 프레임 추출에 들어간 이미지인데 이게 첫 번째 이미지를 넣을게요. 여기 보시면 스타트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대신 이거는 일관성을 시키기 위해서 주체 생성을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이미지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주체 생성을 안 하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주체 등록하지 않고 엔드 프레임이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스타트는 이 이미지 하나를 넣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장아장 기어간다. 이것만 썼어요.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이것만 이렇게 써서 생성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3초죠? 최초 이미지는 영상은 제가 3초를 만들었습니다. 최초 이미지 넣고
기어간다라는 프롬프트로 3초를 생성한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초짜리 간단한 심플한 영상 하나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프레임 추출을 했어요. 당연히 프레임 추출을 마지막에 엎드려 있는 요거를 프레임 추출을 해서 넣었습니다. 스타트로. 마지막 엎드려 있는 이거를 프레임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서 있는 이미지. 이 아이가 엎드려 있던 아이가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 프레임을 넣었습니다. 일어서 있는 걸로. 여기 드린 이미지 2번을 넣으시면 되고요. 프롬프트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여자아이가 자라서 걷기 시작한다라는 굉장히 심플한 프롬프트만을 넣었고 주체 참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불러오는 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이미지는 프레임 추출로 넣었고요. 엔드, 서 있는 이미지는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가지고 두 번째 클립을 이렇게 완성한 거예요. 여기 2개 넣었고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이렇게 일어나는 이미지를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 만들 차례예요. 지금 이 서 있는 이 이미지 있죠? 마지막 장면을 추출을 해도 되고요. 저는 이거는 그냥 이미지를 스타트에 넣어서 만들었어요. 똑같은 거라 이게 제가 이걸 만들 때 몇 개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이거는 스타트를 제가 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 지우고요. 스타트 불러온 거. 요거 이미지. 이거 두 번째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엔드는 넣지 않고요. 그냥 얘가 걸어가는 장면만 만들었어요. 그냥 얘가 아장아장 걷는다라고 이렇게 프롬프트 심플하게 써가지고 만든 영상이 이겁니다.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보면 아장아장 걷는다 정면을 보면서 스타트 이미지만 하나 넣고 만든 게 이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클립은요. 이렇게 엔드를 추출을 했습니다. 다음 클립은 이 엔드, 서 있는 요 엔드 클립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되잖아요. 유치원 이미지를 여기 엔드에다가 이렇게 첨부를 하고 이 아이가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배경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배경과 인물이 바뀐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바뀌는 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땐 엔드 이미지를 넣어줘야지 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영상이 이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치원에 이제 등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도 이 아이가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에 스타트에다가 이미지 하나만 넣고요. 걸어가면서 손을 든다 이렇게만 써서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넣어도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은 프레임 추출을 했어요, 제가. 여기도 마지막 장면, 여기 프레임 추출을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드디어 여기 학교를 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학교 전문 이미지를 하나를 제가 넣었어요, 여기다가. 초등학교에 가는 이미지 있죠? 요거를 넣어가지고 얘를 초등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학생으로. 이렇게 해서 주인공 여기 있다. 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초등학교 교문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 보면 교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를 만든 거예요. 여기도 환경 변화가 많아서 엔드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걸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여기서도 프레임, 엔드 프레임을 넣어가지고요. 중학생이 되는 이제 여고생이 되는 거죠. 여고생이 되는 장면도 똑같이 엔드 프레임 추출을 한 다음에 엔드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프롬프트도 크게 쓰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한 바퀴 턴하면서 학생으로 변신한다라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이제 중학생이 됐죠. 그 다음 여기 중학생이 된 다음에 연습생이 돼야 돼요. 이 아이의 꿈은 아이돌 가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연습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프레임 추출해서 스타트에 넣고 여기 프레임 추출해서 스타트에 넣고 엔드는 연습하는 장면. 그리고 주인공 여학생이 K-팝 아이돌이 되기 위해 연습한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서 이렇게 아이돌 연습생이 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연습생이 실제로 무대에 서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프레임 추출을 했죠? 프레임 추출을 해서 넣어서 연습생이 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대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열심히 춤을 춰서 무대에 있던 아이가 이제 어느덧 자라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할 때가 돼서 결혼하는 장면. 여기는 프레임 추출한 다음에 엔드에다가 결혼식, 웨딩 촬영하는 걸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춤을 추다가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은 결혼하던 이 친구가 이제 추출해서 엔드 장면 넣고 어느덧 기획사 사장이 된 거예요. 자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이돌은 못하고 기획사 사장이 된 이미지입니다. 벌써 어느덧 38살이 됐네요. 이 아이가. 그래서 기획사 대표가 됐고요. 여기도 똑같이 프레임 추출해서 엔드 프레임을 넣은 다음에 성공 사례를 하는 연설하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성공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간의 모든 과정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프레임 추출해서 스타트에 넣었고요. 추출한 프레임으로 스타트 넣고 엔드는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을 넣어서 만들었고요. 38에서 48로 여주인공의 성공 스토리를 강연한다는 자연스러운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48이 된 거예요. 48살 이후로 이제 마지막 프레임을 당연히 넣었겠죠? 그런 다음에 엔드 프레임은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어서 가족들과 가족 사진을 찍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만든 이미지를 엔드에 넣은 다음에 프롬프트를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주인공은 한복을 입고 주변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는다라는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그런 영상을 얻었습니다. But about the legacy we leave behind. Our journey is not just about us, but about the legacy we leave. 이렇듯 자연스럽게 이제 노년으로 간 거예요. 마지막은요, 스타트 프레임에 여기 엔드 프레임에 넣었던 요 프레임을 넣은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편하게 하세요. 여기 보시면 가족들이 사진 찍으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로 이 한 아이의 일생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요거 캡컷에 와서 붙여놓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저는 편집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은 완성된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이런 프레임 추출로 만든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레임 추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프레임 추출은요, 처음 이미지를, 영상을 만들어서 만든 영상에서 여기 있는 프레임 추출 있죠? 이걸로 추출을 해서 다음 영상이 시작점으로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만드는 걸 프레임 추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레임 추출은요, 영상 길이 15초, 제한 맥스죠? 저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맥스가 15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만들어진 끝 프레임을 확보해서 다음 컷에 프레임으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무한 루프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1분, 10분, 1시간도 무한히 계속해서 엔드를 연장해 나가면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프레임 추출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아바타 앤 디지털 캐릭터 시작하겠습니다. 립싱크라는 거는요, 아시겠지만 정지된 사진에 목소리를 더해서 살아있는 말하는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아바타의 진화는요, 과거, 아바타, 립싱크라고도 아바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요, 거의 아마 입만 뻥긋뻥긋 이러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거의 없었죠. 간신히 눈만 깜빡 정도?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도 목 위쪽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움직이지를 않았고요. 피부가 표현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죠.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었죠. 웃는 얼굴도 부자연스럽고. 게다가 전신은 나오지 않고요. 얼굴, 특히 목 위쪽으로만 겨우 아마 잘 비춰진 거에 있어서 아바타가 됐었을 거예요, 립싱크. 근데 현재는요, 입모양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현이 됩니다. 얼굴이 잘 또렷하게 보일수록 더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표정 연기 같은 경우 또 표정도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말할 때 생기는 주름이라든가 웃을 때 생기는 그런 변화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다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손짓, 자연스러운 그런 제스처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잘 따라서 만들어줍니다. 지금 피부 같은 경우도요, 웃을 때 주름지고 웃는 얼굴 표정 같은 게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표현되고 있고요. 물론 전신으로도요, 상반신으로도요, 얼굴만으로도 다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바타를 만드는 데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내 사진이죠. 내 셀카 찍은 내 사진 하나와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넣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방법. 단 이거는 익명성 보장은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가상의 방법이에요. AI로 모델을 만들고 또 TTS, 외부 TTS로 목소리를 생성하거나 내부에 있는 TTS 목소리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로 채워지면 완벽하게 얼굴도 가리고 목소리도 가릴 수 있는 익명이 보장된 하나의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고급 방법으로는요. 이 만들어낸 AI로 만들어낸 맞춤형 모델을 옷도 갈아입히고 상황에 맞게 립싱크 대사도 시키는 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고급 방법 중에서는요. 일반적인 방법만 하고 이 고급 방법이 두 가지인데 완벽하게 하나의 캐릭터를 창조해내서 하는 그런 방법은 다음 시간에 스토리보드 할 때 그 만들어낸 주인공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부분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립싱크 하는 거 먼저 할 거예요. 당연히 이미지가 필요할 거고요. 오디오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은 클릭을 통해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캐릭터로 가서 해야겠죠? 제 실제 이미지를 넣어서 만드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저는 아라라는 캐릭터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라가 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라를 불러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미지 하나 불러올게요. 앉아있는 여우 캐릭터고요. 이 캐릭터가 말하도록 자,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말하도록 만들 건데요. 여기 보시면 낭독할 때 쓴 대본이 여기 있어요. 이것도 같이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넣었고요. 여기다가 대본도 하나 넣겠습니다. 더빙할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대사를 써가지고 이 안에 있는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더빙할 콘텐츠라는 거는요. 이미지 속 인물이 말하게 할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사는 위에 더빙 콘텐츠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 대본을 읽을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목소리는 여기 아래에 있죠? 여기 꺽쇠 모양을 누르시면요. 이 안에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이 안에서 고르시면 돼요.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이거 좋겠다 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요 세 번째 이 캐릭터로 해볼게요.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앉을 준비 되셨나요? 스마트하게 공부해보자고요.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고요. 말 속도는 변화시키지 않을 거고요. 여기 감정 상태도 저는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저 영상은요. 똑같이 720으로 해서 한 장만 생성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본 있고요. 목소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프롬프트 있는데 이
이미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쓰는 게 여기 밑에 프롬프트예요. 여기 보면 필수 입력 아님이라고 돼 있죠. 이건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동작을 같이 넣고 싶다 할 때는 꼭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안 쓰고 그냥 여기 대본과 목소리, 주인공, 그리고 이미지만 넣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측에 있는 이 이미지예요. 영상. 자,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앉을 준비 되셨나요? 스마트하게 공부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그대로 따라합니다. 과거 같으면 얼굴이 정확하게 정면을 보고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동물 캐릭터가 입모양이 정확하게 다 100% 보이지가 않아서 안 됐었는데, 이제는 뭐 얼굴이 어렴풋이만 나와도 이렇게 잘 따라해요. 이게 첫 번째가 대사를 써서 이 목소리 주인공을 선택을 해서 말하게 하는 게 있다면, 두 번째는요, 여기 위에 있죠. 오디오 업로드 있죠. 이 오디오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목소리 있죠. 내가 직접 더빙한 것도 되고요. 외부에 있는 다른 목소리 있죠. 다르게 더빙한 목소리를 가지고 와도 되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목소리를 넣으면 여기 써있는 대본은 다 없어집니다. 어차피 대본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미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나만의 AI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같이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봐요. 이런 식으로 내 목소리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요거 하나는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생성 눌러놓고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사람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 있는 사람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만들어 봤고요. 서 있는 사람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이미지가 먼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저는 이거를 여기 안에 있는 AI 모델로도 만들어 봤거든요. 모델을 만들어서 옷도 입히고 배경을 바꿔서 상황을 바꾸는 것까지 다 해봤습니다. 여기 AI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I 모델 여자 선택을 했고요. 저는 청년의 피부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프롬프트 그대로 저는 썼습니다. 정면을 응시한 20대 한국인 여성 앵커라고 썼고요. 그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뭐 머리 스타일, 조명 같은 것도 썼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을 써가지고 이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이미지 만드는 거는 10크레딧이 소모되고요. 한 번에 2장이 같이 생성을 하게 저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이미지를 옷을 입은 걸 입혀야 되잖아요. 만든 이미지를 갖다가 이번엔 옷을 입혀볼게요. 여기 AI 피팅해서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 만든 모델을 옷을 입혀볼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미지, 모델들이 아니면 이 자체에서 생성한 것밖에는 외부에서 가지고 불러와서 쓸 수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외부에서 만든 이미지, 모델을 첨부할 수는 없고 AI 모델 만들어서 여기에서 옷을 바꿔 입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해 만든 게 이거죠. 요거 선택하면 연두색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놓고 밑에 옷 있죠? 옷은 제가 외부에서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 시킨 겁니다. 한 벌짜리 드레스를 입힐 수도 있고요. 여러 벌짜리도 입힐 수 있는데 일단 상반신만 나와 있는 씬이라서 저는 옷을 상반신만 만들어 놓은 옷을 입힐게요. 여기 보면 의상이라고 돼 있죠? 네이비 자켓에 하얀색 블라우스 입고 있는 이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모델로 만든 이 인물에다가 이 만들어 놓은 의상 있죠? 요거를 입혀볼 건데 이건 다른 프롬프트는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생성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지금 이 이미지예요. 요게 AI로 만든 모델을 이 네이비 자켓을 옷을 입혀서 만들어낸 생성된 결과가 이겁니다. 이게 의상 바꾸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이미지를 저는 저장을 당연히 시켰습니다. 이 이미지로 이제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한번 립싱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바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생성 가서 디지털 캐릭터로 가야겠죠? 여기 와서 다 빼버릴게요. 다 빼고 지금 이 생성한 이 여자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아나운서.
이 만들어낸 아나운서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번에는 오디오 불러오는 거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그 이 아라라는 목소리 있죠? 제 목소리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필수가 아닌 프롬프트는 저는 이번에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나만의 AI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같이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봐요. 이렇게 이 이미지, AI로 모델도 만들고 AI로 옷도 갈아입힌 이 이미지가 제가 육성으로 녹음한 파일을 합쳐서 하나의 영상 클립으로 만든 게 지금 보이시는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나만의 AI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같이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봐요. 보시면 이 싱크가 굉장히 잘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크게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나만의 AI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같이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싱크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지금은 제가 녹음한 파일을 업로드 시켜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자체에 있는 목소리로도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이 목소리는요, 핸드폰 녹음 기능으로 그냥 녹음해서 여기 업로드 시킨 겁니다. 이 목소리는 빼고요. 여기다가 이제 맞는 아까와 똑같은 대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이제는 요거를 눌러서 안녕하세요. 저의 분신 아라입니다. 대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사 부분에다가 이 이미지가 읽을 대본을 넣었고요. 이번에는 인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여기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처음에는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인물을 안녕하세요. 선택을 할 거고요. 저의 분신 아라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나만의 AI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같이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봐요. 이렇게 들어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말하는 속도라든가 감정 표현은 저는 하지 않고요. 이 밑에 있는 프롬프트도 뭐 특별히 이번에도 쓰지는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생성을 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분신 아라이- 지금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저의 분신 아라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나만의 AI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같이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봐요. 이렇게 지금 안에 있는 자체적으로 있는 음성으로 TTS를 만들어도 싱크가 잘 되고요. 오디오를 업로드를 해도 이 싱크는 잘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했던 거는 이 싱크가 조금 더 잘 맞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싱크가. 지금 이걸 보면 배경이 단색 배경이라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를 하는 것처럼 뉴스룸에 맞는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네이비 옷을 입고 있는 이미지를 첨부를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속 여성이 뒤에 뉴스 앵커 자리에 앉아 있고 뒤에는 스튜디오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여기 이미지 생성해서 했어요. 여기서 이미지를 기존 이미지 있죠? 아무래도 이 안에서 생성한 거니까 당연히 이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기본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이게 어디에 있나?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여기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써서 생성해서 나온 게 이 이미지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뒤에는 뉴스룸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탭을 탁자 위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는 이런 앉아있는 샷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저 손동작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말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지털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이미지가 바뀌어져야겠죠? 이미지를 지금 뉴스룸에 앉아있는 가로 이미지 여기 있죠?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대본을 한번 넣어볼게요. 대사, 읽을 대사. 읽을 대사를 넣었고요. 이거를 읽을 대상, 목소리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요 세 번째 이 목소리로 그냥 했어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꿈도 반짝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상 아라였습니다.
그렇게 요 목소리로 했고요. 이번에는 대신 프롬프트를 같이 쓸 거예요. 간단하게 손동작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있는 걸 지원하고 요 동작에 대한 프롬프트 여기 보시면 손을 움직인다든가 하는 그런 간단한 동작이 있는데 요거 동작을 넣은 프롬프트에다가 지금 읽을 대상 목소리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읽을 대본 있고요. 이걸 읽을 이미지도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서 만들어진 영상 여기 한번 볼게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꿈도 반짝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상 아라였습니다. 보시면 손동작도 조금씩 움직이고요. 고개도 살짝씩 움직이는 것처럼 이 행동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프롬프트로 써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앉아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제스처 같은 것들은 움직임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써주기만 해도 다 이렇게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 하나 넣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더빙할 대사 넣었고 움직임에 대한 거 여기다 넣어줬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누가 할 것인지 여기 있죠? 여기 낭독할 음색과 말 속도, 감정까지 요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것만 조건이 맞춰지면은 이렇게 더빙하는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말하는. 이번에는 서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똑같은 인물이 지금 데스크에 앉아서 뉴스를 진행하는데 요즘은 서서 진행하는 뉴스들도 많다 보니까 서 있는 여성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기 이미지 생성해서 했어요. 이미지 생성할 때 여기 이미지 빼고요. 지금 이 스탠드에 앉아있는 이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미지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렇게 앉아있는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 서 있다라는 거 보면 긴 생머리에 네이비 옷을 입은 여성이고요. 뉴스 앵커라고 했고요. 최첨단 현대식 뉴스 룸에 있고 서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샷이라고도 썼고요. 이렇게 전신샷이 나올 수 있는 프롬프트로 써서 생성을 해서 나온 샷이 이겁니다. 이 이미지. 16대고 이 이미지를 나온 걸 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는 그냥 여기 이미지만 하나만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기존 캐릭터라고 있죠. 이렇게 기존 캐릭터. 이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면 클릭 안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캐릭터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 나의 캐릭터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캐릭터 제가 이미 하나를 등록을 해놨는데 요거는요. 여기 AI 생성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업로드하는 방법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찾아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내 캐릭터 만들기 있죠?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맞춤 디지털 캐릭터가 있고 업로드가 있고 기존 창작에 있어요. 저는 이미 이 서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기존 창작에서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이 서 있는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은요, 이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시나리오라고 있죠? 보면 여기 all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캐릭터라는 얘기고요. 밑에 UGC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뭐 브이로그 느낌이 나는 거를 연출하는 캐릭터, 전용 캐릭터, 그러니까 전용 캐릭터를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UGC는 브이로그 느낌이 나는 뭐 유튜브, 틱톡 같은 개인 방송하는 그런 좀 친근한 이미지를 만드는 캐릭터다라고 하면 UGC를 선택을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누르면요. 감정 표현이 큰 거, 뭐 연기하거나 하는 캐릭터다, 이 캐릭터가. 그럴 때는 이 엔터테인먼트를 눌러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니고 요거 밑에 있는 요거는 마케팅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막 세일즈 하는 그런 캐릭터다 하면은 이 마케팅 하는 거를 누르시면 돼요. 뭐 제품 홍보라든가 광고, 이런 신뢰감 있는, 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톤으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를 마케팅에 전문된 만드는 캐릭터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마케팅을 누르시면 되고요.
밑에는 비즈니스는 차분한 신뢰형을 신뢰형이겠죠. 전문 앵커.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로 만들면 딱 맞는 캐릭터가 되겠죠. 시나리오상. 그리고 밑에 있는 에듀케이션. 이거는 강사들. 설명하거나 뭐 그런 강사 캐릭터다 할 때는 이 에듀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밑에는 버추얼 아이돌 있죠. 이거는 아이돌. 뭐 다목적 연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만든다. 주인공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 내가 지금 등록하고 있는 이 이미지의 주체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다양하게 섹터를 분류해놔서 그걸 눌러서 등록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여기 에듀로 해서 할게요. 에듀로 했고요. 캐릭터 이름을 쓰시면 돼요. 난 이 캐릭터를 뭐 누구로 하겠다, 뭐 앵커로 하겠다. 뭐 만약에 이게 작품 속이라면 작품 속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으로 써서 구분을 시켜 놓으시면 될 거고요. 여기 프롬프트에다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 캐릭터는 어떠하다, 뭐 어떤 캐릭터다. 예를 들어 지금 저 앵커다 그러면 이 캐릭터는 앵커이고 차분하게 뉴스를 진행한다 라든가 뭐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다 그러면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성품을 지닌 캐릭터다라고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적어주면 이 캐릭터가 해당 대본을 읽을 때 조금 더 그 캐릭터에 맞춰서 읽어줘서 좀 더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는 여기는 좀 잘 써주셔야지 그래야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캐릭터의 목소리 어떤 목소리로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정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여기에서 목소리를 하나 아무거나 정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속도 그리고 감정 표현까지도 다 정해서 캐릭터를 저장해 주면은요. 여기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뉴스 진행하는 그런 캐릭터로 저장을 해놨어요. 이번에는 그럼 제가 얘를 불러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얘를 불러온 거고요. 불러왔으니까 당연히 얘는 목소리 같은 거는 따로 넣지 않아도 되고요. 얘가 읽을 대본, 대사만 넣어볼게요. 이 대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똑같이 그냥 이걸로 쓰면 되겠네요. 이거 대사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프롬프트도 넣어드릴게요. 이 서 있다 보니까 정적으로 서 있지만 않고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서 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움직임에 대한 이 옷차림이라든가 움직임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어줬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캐릭터, 등록해놓은 캐릭터를 불러왔고요. 저는 이 캐릭터를 애시당초에 전문 앵커 역할에 맞는 그런 캐릭터로 등록을 시켰고요. 목소리 세팅도 이미 거기서도 다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프롬프트와 대본, 대사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한 영상이 지금 여기 오늘 있습니다. 하루 많이 힘드셨죠?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꿈도 반짝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상 아라였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꿈도 반짝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보셨다시피 이렇게 등록해 놓은 영상 이미지를 불러와서 목소리까지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대본만 써주면 자연스러운 제스처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스토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노래하는 가수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할 때 이 가수로 아이돌로 세팅을 해가지고 애시당초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충분히 이 역할을 잘 소화내는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아까처럼 만들어 놓은 캐릭터의 옷을 바꿔 입혀가지고 만드는 거, 목소리 넣는 것까지 이번에는 한번 또 해볼게요. 이번에도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로 옷을 한번 바꿔 입혀볼게요. 여기 보시면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 있죠? 이게 AI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한번 옷을 입혀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드레스, 이거를 입혀볼게요. 이거를 입히면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캐릭터가 됩니다.
AI 모델로 만든 모델이고요. 드레스는 제가 따로 만들어 온 이미지를 여기다 업로드만 시켜 놓은 거예요. 드레스를 하나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모델 선정했고요. 원피스 의상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더니 이 이미지가 나왔어요. 근데 최초의 모델이 짧은 미니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얘도 좀 짧은 옷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 그 차이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단색 배경이라 배경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를 여기 생성에 이미지에 넣었고요. 이미지 생성에다가 여기 단색 배경의 이 이미지를 저는 기존에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첨부한 다음에 이 배경을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 있죠? 잘 가꿔진 싱그러운 초록 잔디가 있는 정원, 배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 배경까지 넣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원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배경까지 들어가. 이 배경을 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햇살이 참 따뜻해. 바람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신발은 벗어두고 이 풀밭을 같이 걸어볼래? 요거는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방법은. 디지털 캐릭터 들어와서요, 이미지를 바꿔서 부를게요. 이미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요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 대사는 아까 저 캐릭터가 읽었던 대사 똑같은 거예요. 대사를 넣었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말할 목소리를 선정을 해줘야겠죠. 여기에서 이 많은 목소리 중에서 이 목소리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밤하늘의 별처럼 또 요거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게 하고 싶었어요. 서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정적으로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움직이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 프롬프트를 움직이는 걸로 써서 만들어낸 영상이 아까 보셨던 이겁니다. 이건 이미지였고요. 여기 영상이 이겁니다. 햇살이 참 따뜻해. 바람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신발은 벗어두고 이 풀밭을 같이 걸어볼래? 햇살이 참 따뜻해. 바람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신발은 벗어두고 이 풀밭을 같이 걸어볼래? 햇살이 참 따뜻해. 보면 움직임도 햇살이 굉장히 참 따뜻해. 자연스럽죠.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충분히 자연스러운 컷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처럼 말하는 거, 대사를 정확하게 읽어내고요. 싱크도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가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까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지금 모션 컨트롤로 류승범 배우님이 하셨던 그거를 따라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목소리 바꾸는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이거는 최초의 영상은 저 배우가 아니 호의가 이거였죠.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류승범 배우가 연기했었던 것을 짤을 하나 가져와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모션 컨트롤로 인물만 바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바꾼 인물의 목소리까지 완전히 바뀌어서 전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저작권에 아니면 초상권에 걸리지 않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를 지금 할 겁니다. 여기서는요, 목소리를 바꾸는 거는 외부 툴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11랩스라는 거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아시죠? 그 TTS라고 가장 많이 쓰는 TTS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여기 좌측에 보이시죠? 보이스 체인지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 와서 목소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일단 최초 저희가 원본이 되는 이미지를 먼저 넣을게요. 최초 원본이 되는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있죠. 이 목소리 원본, 이제 바꾸고 싶은 원본 목소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첨부를 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목소리. 이미 아마 캐릭터의 목소리는 정해져 있겠죠. 작품 활동 중이시면. 저는 지금 그게 아니니까 이 안에 있는 목소리를 넣을게요. 보면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들어보시고 시작은 당신의 하루가 더 선명.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수없이 돼요. 빛나는 별들이 모두 당신에게 만약에 말해요. 이 목소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그러면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도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이 목소리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목소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있죠. 이 제너레이터 스피치. 요거를 누르시면 이 목소리가 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밑에 하나가 나온, 호의가 계속되면은 과일인 알아.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내게 또 맞아. 시작할 때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하는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100%다 이게 되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TTS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최대한 가깝게 비슷하게 하고 싶으면 조금 격양된 목소리를 찾아서 넣거나 아니면 격양된 목소리 톤으로 말하는 거를 이 기본 데이터로 넣어주면 얘가 그걸 따라합니다. 근데 너무 차분차분 그런 목소리만을 넣어주면 이 앞부분은 지금처럼 다시 들려드릴게요. 내게 또 맞아.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래 과일인 알아.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 이렇게 지금 원본 목소리와 이 목소리를 체인지한 바꾼 목소리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바꾼 목소리를 가져갈 거니까 이걸 다운로드 해가지고요. 목소리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바꿔주는 작업은 이것 또한 역시 캡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캡컷 다들 한 번씩은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캡컷에 영상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오디오 추출해서 기존에 있던 목소리를 빼버리고 새로운 목소리를 붙여 넣으면 돼요. 그냥 붙여 넣은 다음에 내려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완성된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게 또 맞아.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래 과일인 줄 알아.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이제 못한다. 내게 지금 또 맞아. 앞부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격양된 목소리로 원본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면 이 부분은 잘라낸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 아니면 여기다가 뭐 효과음 같은 걸 조금 다 같이 섞어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면 뒤쪽에 있는 목소리는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뒤쪽.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래 과일인 줄 알아.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이제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쪽, 좀 잘 안 되는 앞쪽을 잘라내고 뒤쪽만 한번 해봤어요. 뒤쪽 한번 들려드릴게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래 과일인 줄 알아.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래 과일인 줄 알아.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지금 두 개를 내가 연속적으로 붙여가지고 만든 건데 하나의 돌아다니는 짤을 가지고 와서 모션 컨트롤로 얼굴을 바꾸고 그 다음에 11랩스 가서 목소리 체인지 갖고 와서 목소리 바꾸고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따라 했네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내 클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저작권이라든가 초상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영상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목소리 체인지 하는 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 립싱크에 이미지 업로드하고 오디오 업로드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제가 아까 전에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AI 모델 만들었었죠? 가상의 모델이 목소리, 립싱크하는 거, 목소리 입히는 거 저희 아까 해봤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이 옷을 바꿔 입혔죠? 옷을 바꿔 입히고 안에 주체를 등록시키는 것까지 저희 이것도 아까 해봤고요. 돌아다니는 짤, 아까 보셨죠? 류승범 배우님이 하셨던 그 짤을 얼굴도 바꿔봤고요. 목소리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짤로도 바꾸는 것까지 저희 해봤고요. 지금 보시면 비포 앤 애프터 결과물 분석하는 거 볼게요. 실패도 해요. 가끔씩 입모양 어긋나기도 하고요. 얼굴이 뭉개지기도 하고. 아까 그 돌아다니는 짤이 앞부분은 어쨌든 실패한 걸로 봐야 되겠죠. 이 목소리 자체가 어긋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요건을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양된 톤의 목소리를 넣어주면 비슷하게 다시 만들어질 거고요. 만약에 뭐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서 입모양이 어긋났다 그러면
얼굴이 조금 더 잘 보이는 이미지로 교체해주면 되고요. 이미지 자체가 해상도가 낮아서 잘 안 된다 그러면 해상도 높은 이미지를 다시 업로드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성공한 이미지로 바뀔 거예요. 정확한 입모양이 될 거고요. 당연히 선명하게. 아까 보셨죠? 얼굴 표정 움직이는 것까지, 근육까지도 어느 정도는 잘 표현이 되고요. 간단한 제스처 같은 경우도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바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얼굴 없는 유튜버. 당연하겠죠? A의 가상으로 만든 모델이 가상의 목소리를 쓰기 때문에 얼굴 없는 유튜버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지출이 가능합니다.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제공되는 이 목소리들이 언어가 당연히 영어가 기본이고요. 중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중국 간체도 당연히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본어도 제공을 하고요. 한국어 포함 다양한 다국적 언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봤어요. 아까 전에 이거는 등록시켰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등록시켰던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대사를 영어로만 바꾼 건데 한번 Today 볼게요. must have been tough for you. May your dreams shine brightly. Today must have been tough for you. May your dreams shine brightly like the stars in the night sky. Tomorrow I'll bring you news even happier than today's. Have a peaceful night. This has been Era. Today must have been tough for you. May your dreams shine brightly like the stars in 영어라서 그런가요? 이 제스처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이미지, 스타트 이미지 있죠? 등록해놓은 이미지 불러왔고요. 여기다 더빙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써준 거예요. 더빙에다가 써준 대사가 한국어로 쓰면 한국어로 송출이 되는 거고요. 영어로 쓰면 얘는 영어로 말을 합니다. 제 편이 일본어로 쓰면 당연히 일본어로 얘는 말을 하겠죠? 그리고 밑에 저는 프롬프트를 썼어요. 가끔 손동작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스처, 고개를 살짝 움직인다던가 하는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써줘서 움직임도 넣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신 것처럼 다국적으로도 가능해요. 영어 지금 제가 해봤지만 나중에 뭐 일본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등록할 때 제가 비즈니스도 있었고 아이돌도 있었고요. 엔터테인먼트도 있었고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등록을 할 때 성격에 맞는 거를 등록을 해주면 충분히 아티스트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바타를 통해서. 근데 이 아바타의 심화 버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시간에 이건 하나 더 할 겁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결국 아바타는요,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진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기본 립싱크, 이미지에다가 내 목소리를 넣어도 되고요. TTS를 넣어도 되고 하면 얘가 따라서 하는 거고요. 가상으로 만들어낸 모델, 이미지와 가상으로 옷을 입히고 또 가상에 TTS를 넣어서 만들어낸 맞춤형 모델도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응용하는 방법이 아까처럼 11랩스라는 외부에 있는 TT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변조해서 돌아다니는 밈이라든가 짤이라든가 아니면 작품 활동 중에 꼭 필요한 하나의 클립 중에 어떤 배우의 그런 연기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거 OBS 프로그램으로 녹화해가지고 얼굴도 바꿔주고 목소리도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캐릭터. 아까 저는 계속 디지털 캐릭터를 했지만 웬만하면 가만히 정적으로 서 있는 것도 했는데 아까처럼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살짝씩 움직이는 그런 서서 몸짓으로 움직이는 전신 캐릭터도 저희는 했습니다. 디지털 캐릭터는요. 여기 보시면 이 레퍼런스를 등록을 해서 당연히 각도, 조명이라든가 캐릭터 자체의 일관성을 높이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아까처럼 간단한 손동작이라든가 아까 짧은 원피스 입은 그 여자 모델처럼 걷는다든가 이런 식의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했었고요. 게다가 짧은 3, 4초짜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0초 이상, 13초, 14초 긴 대사도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아까 아바타가
말하는 거라면 디지털 캐릭터는 연기하는 배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심화된 버전으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지금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타 제작은요, 3가지가 있었어요. 기본, 내 셀카 사진을 찍던,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하던, 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립싱크가 있었고요. 아니면 AI 가상의 상태로 만든 모델과 만든 의상에 만들어낸 목소리까지 합쳐서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 2개를 혼합할 수도 있었어요. 내 목소리와 가상의 모델을 믹싱시킬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내 얼굴에 가상의 목소리를 믹싱시켜서 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상의 모델을 가상의 의상과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가공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디오 품질도 좋아야 하고요. 이왕이면 얼굴이 조금 더 잘 보이는 이미지이면 조금 더 좋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거나 화질이 떨어지면 그만큼 인식이 안 돼서 싱크가 떨어지거나 그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바타와 디지털 캐릭터였다면 이번에 마지막 사운드 하겠습니다. 사운드는요,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영상에 소리를 입히는 거예요. 3.0은 어느 정도 지금 소리가 입혀져서 나오죠. 주변에 간단한 소리, 빵이라든가, 띵동 이런 것들은 저희가 프롬프트로 써서 넣기만 해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소리를 따로 떼서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이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생성하는 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있고요. 하나는 비디오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클릭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모든 툴을 눌러서 들어갈 거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사운드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운드 효과에서 문장으로 생성하는 게 있고요. 비디오로 생성하는 게 있습니다. 문장으로 생성하는 거는요. 텍스트를 쳐서 그 소리를 저희가 만들어내고 싶은 소리를 텍스트로 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비디오 사운드는요.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하나를 업로드해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소리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텍스트 생성하는 사운드 먼저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운드를 넣어야 돼요. 새소리 한번 해볼게요. 새소리 이렇게 치고 이렇게 생성을 누르면요. 저는 10초인데 5초로 짧게 만들어 볼게요. 5초짜리 여기 4개를 만든다고 했고요. 4크레딧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만들어졌나 봐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새소리가 맞아요. 이것도 새소리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나 마음에 드는 소리를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 소리를 만들어낸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저희는 이거에 이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소리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영상을 돌리지 않고 그냥 가볍게 소리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에다가 소리를 다운시킨 거를 캡컷에서 붙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만들어낸 이미지에다가 소리만 입히고 싶다 하면은 소리를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햇살이 참 따뜻해. 바람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신발은 벗어두고 이 풀밭을 같이 걸어볼래? 만들어진 영상에 보면은 이 목소리는 들어가 있는데 주변 사운드가 전혀 없어요. 이 사운드를 입히고 싶다라고 할 때 아까처럼 만들어놓은 새소리를 여기다가 입히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캡컷에 가서 이 이미지를 넣고 새소리를 얹어서 넣고 내려받기에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합성한 새소리를 넣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햇살이 참 따뜻해. 바람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신발은 벗어두고 이 풀밭을 같이 걸어볼래? 보셨죠? 지금 아까는 정말 말소리 외에는 그 어떤 사운드도 없었는데 아까 만들어낸 새소리를 같이 넣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캡컷에서 붙이기만 했습니다. 참 따뜻해. 바람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이런 거 이 황금빛이 떨어질 때 뭐 뜨리릭 하는
차인벨 같은 걸 넣기도 하고 아니면 햇살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나무가 약간 바람에 나뭇잎이 쓰다끼는 그런 소리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아래 잔디를 밟고 있으니까 밟는 자연스러운 밟는 소리 같은 사운드도 추가해서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 영상이 조금 더 다채롭고 풍성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내가 만들고 싶은 사운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사운드를 픽사베이 같은 데에서 다운받아서 아마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텍스트 생성 사운드 효과였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사운드 효과 한번 볼게요. 이거는요, 원본 영상을 하나를 첨부를 해야 돼요. 이 만들어진 영상에 사운드를 입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햇살이 참 따뜻해. 말하는 이미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영상을 넣으면요. AI는 아직까지 여기 보면 만들어내는 사운드와 이 BGM 외에 목소리 구분을 못 해내요. 사운드 효과에서는 사운드도 만들어내지만 BGM도 같이 만들어내는데 기본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과 이게 양쪽이 개체가 분리를 못 시켜서 그냥 뭉개진 하나의 목소리로 나와버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똑같은 영상이에요. 이거를 아까 비디오, 여기 보이죠? 비디오 사운드에 넣고 효과음을 저는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새 소리, 오키 스치는 소리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생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처럼 미리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영상에는 비디오로 사운드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대체 어디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목소리가 없는, 예를 들어 동물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지만 말하지 않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걷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그냥 걷는다던가 아니면 막 도망가는 추격신이라든가 굳이 말소리가 없어도 되는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업로드한 강아지, 원본 강아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보면 강아지가 그냥 쫄래쫄래 걷는 이 원본 영상을 가지고 아까처럼 이 사운드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강아지가 걸어갈 때 나는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난다라고 제가 사운드 효과에다가 프롬프트를 썼고요.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볼게요. 들리시죠? 강아지가 걸을 때 나는 숨소리와 가벼운 발걸음 소리 같은 게 지금 들리고 있어요. 여기 제가 쓴 프롬프트의 사운드 효과를 그대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운드 효과가 기존의 목소리가 있는 거에서 만들려고 하면 목소리에 구분을 못해서 목소리가 뭉개져서 이거는 못 쓰고요. 말소리가 없는 동물 아니면 말소리가 없어도 되는 상황에 그런 영상을 넣고 그 주변 사운드, 소리 내지는 BGM만 만들어서 넣으면 충분히 이 비디오 사운드 효과를 내서 영상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강아지가 걷는 것보다 이런 강아지 숨소리와 잘 들어보면 이 콘크리트 위에를 걷는 발자국 소리도 약간씩 나거든요. 이것처럼 이런 생동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운드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트로 오디오를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비디오로 오디오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말하는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으로는 뭉개져서 쓸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저희 이거 비디오 만드는 거 해봤고요. 여기 목소리, 강아지가 걸어가는 거, 이것도 다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운드 생성에는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텍스트로 생성을 할 수 있었고요. 하나는 영상을 업로드해서 생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영상의 원본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사운드 내지는 BGM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텍스트로 오디오를 만들어내는 거는 효과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본 영상에다가 첨부해서 넣어가지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본에 목소리가 있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잡음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디오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4차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프레임 추출. 프레임 추출을 시작으로 아바타, 립싱크하는 거 했고요. 디지털 캐릭터 했고요. 그리고 사운드까지 다 마쳤습니다. 프레임 추출은 해당 영상을 만들어서 어느 한 부분, 연결해서 만들고 싶은 부분에 프레임을 추출을 해서 스타트로 넣은 다음에 프롬프트를 써서 엔드를 만들어내도 되고요. 아니면 엔드 프레임도 추가를 해서 중간에 연결하는 프롬프트만 써서 만들어내도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1분도, 10분도, 뭐 1시간도 얼마든지 연정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프레임 추출이었고요. 아바타는요, 내 얼굴로도, 내 목소리로도, 아니면 AI로 만든 모델로도, TTS로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디지털 캐릭터처럼 자연스럽게 손동작, 움직임, 걷는 동작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까지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운드, 효과음을 만들어내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말소리가 없는 영상에 BGM이라던가 효과음을 만들어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4차 시에서 학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여기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프레임 추출과 아바타의 캐릭터 그리고 사운드였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스토리보드죠. AI 스토리보드 제작하는 거 할 거고요. 그거 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든 이 스토리보드에 사용할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내는 거를 할 겁니다.